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각자 도생 피지오프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내용은요, 발목 통증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환자분은요, 20대 중반의 여성으로서 발목을 삐고 나서 바깥으로 이제 발목을 이렇게 삐고 나서 약 3주 동안 깁스를 했던 상황이고요. 깁스를 풀고 거의 3개월간을 제대로 걷지 못했던 상황에 제가 근무하는 병원으로 지인분의 소개를 받아서 내원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을 어떻게 치료했는지 간략하게 영상으로 준비해 봤어요. 먼저 결과부터 좀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은 요점이죠. 자, 이 환자분 보시면 칼카네우스, 그 다음에 탈루스, 그 다음에 티비아로 연결되는 이 부드러운 관절의 움직임이 어떻게 지금 보이시나요? 건측인 우측의 지금 움직임은 거의 이제 부드럽게 서로 연결이 되면서 침대 바닥에 딱 표면이 붙어 있는데요. 여기는 그렇지 못해요. 관절이 이제 스티프니스 돼 있고요. 가동성이 저하됨에 따라서 이렇게 침대에서 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요, 환자분들 프론 포지션 취하게 되면요, 발목이 이렇게 떠 있는 경우를 보시게 될 텐데, 자,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백페인이던 그 다음에 뭐 힙 조인트 페인이던 앵클의 가동성을 먼저 살려주시면 참 좋아요. 자, 근데 이 환자분은 지금 여기 좌측이 이제 환측이고요. 자, 이러한 가동성의 제한을 갖고 있으면서 제대로 걷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바로 이제 1회 치료가 끝나고 다시 이제 프론 포지션을 취해 봤을 때는요. 우측, 건측과 그 다음에 환측인 좌측이 거의 비슷하게 침대 표면에 완전히 달라붙어 있는 이런 유연성이 확보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치료한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리고 어떻게 치료했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된 좀 해부학을 좀 볼게요. 어떻게 손상 기전이 나타났는가 그 점을 간단히 좀 설명드리죠. 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그냥 탁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데요. 이제 환자분이 이렇게 그림에서 좌측 사진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러한 방향으로 발목을 삐게 되면 안테리어 탈로 피모럴 리가먼트가 손상을 당합니다.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이쪽이고요. 좀 확대해 보면 여기 피불라, 우리가 흔히 이거를 복숭아뼈라고 부르죠. 복숭씨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바로 밑에 보면 안테리어 탈로 피모럴 리가먼트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 부분이 손상이 가장 많이 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칼카네오 피불라 리가먼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B와 C에 되어 있는 노란색 영역에 주목해 주세요. 자, 이 부분이 손상이 가장 많은 부위예요. 그래서 환자분이 발목을 삐어서 발목이 퉁퉁 부었다. 그리고 이제 발목이 붓기가 가라앉고 나서 관절 움직임을 이제 살펴보니 건측에 비해 환측이 가동성이 많이 떨어져 있다 라고 한다면 분명히 여기 안테리어 탈로 리가먼트 이 주변에 대한 유착이 있을 것임을 우리는 짐작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에 더해서 알아야 될 또 저기 조직들에는요, 익스텐서 할로시스 롱거스 텐던과 그 다음에 안테리어 티비알리스 텐던, 자, 이 부분요. 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유착과 곽인장이 있을 것이라는 정도는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고 치료에 임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이 부분으로 와서 한번 이제 살펴보시면,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크게 이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티비아, 그 다음 탈루스, 칼카네우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간에 있는 탈루스의 기능이 제일 중요하죠. 탈루스의 위치가 어느 포지션에 있는가도 제일 중요하지만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된 뼈의 각각의 관절을 이루는 부분에 대한 유연성이 얼마나 확보되느냐에 따라 아까 전 사진에서 보셨던 그런 유연성이 있느냐 혹은 유연성이 없음으로 인해서 발목이 착 가라앉지 못하느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제 조금 더 TMI로 들어가 보면 이제 수피네이션이 될 때는요, 여기 이제 밑에 보면 칼카네우스와 그 다음에 이제 탈루스 사이에 대한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지만, 프로네이션이 되면, 특히 최대 프로네이션이 되면, 오히려 칼카네우스와 탈루스,
예, 바깥쪽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한 압박이 증가하게 되면서요. 여기 8번에 되어 있는 인트로세우스 탈로칼카네알 리가먼트가 손상을 당할 확률이 높다. 자, 이 부분도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는 발목이 바깥쪽으로 삐는 걸 염두에 두고 있지만 프로네이션, 반대로 안쪽으로 삐게 되는 경우에는 탈루스와 칼카네우스 사이에 여기 인대가 손상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도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 관련된 해부학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 정도는 이제 머릿속에 착 한 번에 그려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어떻게 치료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지금 매뉴얼 세라피 치료를 어떻게 했는지 시범을 보이는 영상을 찍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대신에 탈루스와 칼카네우스와 탈루스에 대한 부분, 그리고 탈루스와 그런 다음에 이제 티비아에 대한 부분은 각각의 이제 멀리건 테크닉을 적용했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잡고 우리 관련된 책 중에 그림만 책이 있거든요. 그림만 책 그 발 부분에 보면 직접 탈루스와 칼카네우스를 잡고 글라이딩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이거를 말로만 설명드려서 죄송한데, 자, 여러분이 직접 한번 찾아서 공부해 보시기를 권해드릴게요. 제가 치료하면서 직접 환자분을 어떻게 치료했는지 이걸 영상으로 담지를 못했기 때문에요.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된다면 이걸 직접 시범으로 보여드리는 영상을 외로 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매뉴얼 세라피를 적용하게 됐을 때 비포 애프터를 비교해 봤을 때 환자분이 어느 정도 약간 돌지플렉션과 그 다음 플랜타 플렉션에 대한 조금 약간의 편안함을 느끼기는 했지만 그렇게 확 와닿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연부 조직에 대한 체위 충격파를 적용하게 됐는데요. 특히 저는 칼카네우스와 탈루스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여기 티비아와 그 다음에 탈루스에 대한 부분, 티비아와 탈루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연부 조직이라면 이제 익스텐서 할루시스 롱거스, 그리고 안테리어 티비알리스 텐던, 이 부분에 대한 체외 충격파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요. 특히 여기 이제 연접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죠. 티비알리스 안테리어하고 여기 이쪽 이 부분인데, 자, 여기 사이에 보면 뭐가 지나가냐면 여러분들이 하나 더 알아두시면 좋은 건 딥페로니알 러브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의 연부 조직이 유착이 되거나 곽인장이 되게 되면 그 사이를 지나가는 혹은 연접해 있는 티비알리스 안테리어, 그 다음에 익스텐서 할루시스 텐던 바로 옆에 딥페로니알 러브가 지나가죠. 그러니까 이러한 연부 조직과 연접해 있는 너브의 슬라이딩에 제한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관절의 가동성은 당연히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체외 충격파를 여기 노란 원에 있는 이 영역에 체외 충격파를 적용했고요. 사용한 체외 충격파의 시간은 약 5분 정도 적용했습니다. 그냥 5분 정도 계속 이렇게 적용했고, 적용함과 동시에 어떤 거를 동반했냐면 관절의 움직임을 동반을 했어요. 그러니까 충격파의 포인트는 여기 노란 원이지만 충격파를 여기에 적용함과 동시에 환자에게 돌지플렉션과 플란타 플렉션을 계속해서 천천히 반복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관절 움직임을 동반한 체외 충격파, 뭐 이렇게 부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하고 났을 때 이제 치료 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매뉴얼 세라피와 체외 충격파를 움직임을 동반한 체외 충격파를 적용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직접 환자분이 이제 침대에서 내려와서 걸어봤을 때는요, 완전히 발 뒤꿈치까지 완전히 웨이트 베어링이 되면서 비포 애프터가 확실히 뚜렷하게 걸음걸이가 차이 나는 그러한 피드백을 분명하게 주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간단한 영상인데요. 여러분들 발목 치료할 때요. 특히 이제 이런 모습, 프론 포지션 취하게 됐을 때 환자분이 이런 왼쪽과 같은
이런 발목의 형태를 띠는 환자분들이 심심치 않게 보일 거예요. 비단 발목 통증으로 오지 않더라도 프론 포지션 추에 보면 발목 안쪽이 떠 있는 부분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 어떤 관절 디스펑션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힙 조인트나 니 조인트에 대한 부분을 상쇄하기 위해서 어떤 부담감에 대한 어떤 치료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앵클 치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오늘은 발목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요즘 평일에 또 온라인 강의 때문에 제가 영상을 자주 못 올리는데요. 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으면 또 최대한 영상 만들어서 또 이렇게 올릴 테니까 조금씩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